축구 좋아하십니까? 뛰고 또 뛰고 보통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선수들 설마 머리카락을 하얗게 염색을 한 건 아니겠죠? 우와, 잘 뛰었어요. 젊은이요, 젊은이야. 비틀 때 많이 봤죠? 그게 말이야. 반갑습니다. 근데 어째 이렇게들 젊으셔 그래? 어? 며칠 여긴 진짜 젊었는데 70만 70하나. 젊으시네. 나는 80년 병자생 80대? 지금 여기서 제일 고참이 누구셔? 접니다. 그래서? 그럼 뭐 새카만 후배들이로만 오늘. 14년 전에 이 운동장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된 한국 장수축구팀을 세계 최초로 창단을 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100세 시대에 문을 연 양반이구만. 바야흐로 100세 시대. 그런데요, 이 한국인의 밥상이 방영될 때마다 인터넷에 최불암 나이가 실시간 검색으로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내 나이를 얘기하라고요. 내 나이 묻지를 마세요. 배우가 무슨 나이가 있나요? 네, 한번 쳐보게. 나이가. 자, 갑니다. 화이팅!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는 걸 아는 나이. 거위 왔네. 몸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도 요즘은 세월을 거꾸로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겁게 늙어갈 수 있을까? 100살. 오늘은요, 그 답을 찾아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죠. 그래야 튼튼하다는데요. 은퇴라는 생애 가장 큰 폭풍을 지나온 이분들은 여기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이, 이게 뽑는 게 맞는 게? 네, 좀 굵은 것만 뽑아요. 그래? 다듬어 마시니까 알 거 아니야. 아 모르겠는데 어떤 거? 자식 농사만 지어놓고 와서 그래. 에이. 은퇴 농장. 하지만 모두 농부는 아닙니다. 뽑아보신 적이 없나 봐요, 어머니. 이거요. 년 처음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기가지고 흙 털어서 지금. 꽃만 심었어요, 난. 아 여기는 우리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예. 정년퇴직하고 나서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농촌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제 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이 농촌 생활하는데 부담은 없게 하자는 게 이제 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언제든지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가 하다가 도시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숙 개념으로 운영을 해요. 구름처럼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자식들로부터 독립한 황혼의 하숙생들은 모두 10여 명. 서로의 이웃이 되어 살아갑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1년 차인 이상숙 씨. 여기가 생활하시는 곳이에요? 네. 생활하는 곳이요. 내 보금자리예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보금자리.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니 환경을 바꾸고 싶어지더랍니다. 이거는 내 가방. 우리 딸들이 사준 메이커 가방이라 이렇게 싸놨잖아. 이런 것도 해? 나 정말 다 우리 딸들이 사준 거야 다. 어디 갈 때 이게 딱 못 내고 나가세요, 어머니? 동창회 갈 때. 나 외국도 잘 가. 딸이 사니까. 깜짝 놀랐다. 이곳에 온 후로 취미로 시작한 손글씨 쓰기부터 영어 공부까지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오늘 아침에 배운 거. 이거 오늘 아침에 배운 거. EBS 방송국에서 하는 거. Mom, I am in
In trouble. 엄마 큰일 났어요. What going on?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제 그게 다 내 의무가 끝났잖아. 의무가 다 끝났으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오롯이 내 삶을 살고 싶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식 옆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떠나왔어요. 평생 누구의 아내로 또 엄마로 살아온 그녀는 이제야 제 이름 세옥자를 오롯이 얻었습니다. 긴 외로움 뒤에 찾아온 선물 같은 날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들이 있어 매일이 즐겁습니다. 수확한 농산물 다듬어 포장하는 일은 용돈벌이로 쏠쏠하다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답니다. 할아버지가 진작 오셔서 해야지. 아니 꽃을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왕 할아버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학년하고도 6반 되고 말았네. 이곳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셨다는 왕할아버지. 1년은 짧기만 한데 하루는 왜 그렇게 길던지 지루함을 견디는 게 제일 힘드셨답니다. 서울에서는 뭐 지금보다는 시간 보내기가 힘들었어. 그때는 뭐 하고 시간 보내셨어요? 예? 그때는 뭐 하고? 그때는 뭐 저 파가다 공원 가서 소주 한 병 차 가져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하숙생들의 새끼를 책임지는 요리사는 농장 주인 김명철 씨. 한창 쪽파 수확철엔 파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데요. 무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물엿에 절였다 넣어주는 게 남다른 비법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이 되겠죠. 근데 건강한 게 제철 음식 잡수시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나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는 것도 생애 한 보람인 것 같더라고. 양념은 액젓에 고춧가루와 마늘이면 준비 끝입니다. 네. 나 이거 고춧가루 좀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 모자르지 않아요.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 간은 맵지도 짜지도 않게. 우리가 쓰니까 그래.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그래. 우리가. 쪽파를 가지런히 놓고 골고루 양념을 버무린 다음 절여놓은 무와 함께 담가 놓으면 무의 단맛이 더해져서 감칠맛이 난답니다. 그냥 먹어봐. 술 묻히지 말고. 간은 어때요? 됐어요. 됐어요? 맛있어요. 아, 딜리셔스. 식구가 왜 식구예요? 같이 밥을 먹어 식구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식구예요. 하숙집 쌀떡 비는 소리를 부르는 봄도둑입니다. 야, 유세야, 오늘 쭈꾸미 먹고 보자. 네. 처음 농장을 시작했을 때가 93년. 하숙생들의 아들로 시작해 어느새 친구가 되어가는 중이라는데요. 그 사이 요리 솜씨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쭈꾸미 볶음. 우선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파도 듬뿍 썰어 볶아줍니다. 향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서 한번 나도 해보려고 그래요. 음식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나 봐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향긋한 단맛이 나는 파기름에 양념한 쭈꾸미를 넣고 볶아주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볶으면 쭈꾸미가 질겨지기 때문에 센 불에 얼른 볶아내야 한다는군요. 이렇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숙생들에겐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드니 혼자 밥 챙겨 먹는 게 제일 고역이었다는데요. 끼니마다 제철 음식이 입맛을 살려주니 이젠 살찌는 걸 걱정해야 할 정도라죠. 이상숙 씨가 엄마 은퇴를 결심한 중요한 이유기도 했답니다. 내가 안 해고 해주는 거 먹으니까 맛있다고. 그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 여행 가는 걸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밥을 안 해 먹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행. 나를 위해 차려진 따뜻한 한 끼, 그리고 마주 앉은 친구,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 드셔봐. 꿀맛있어. 같이 먹으면 안 먹던 밥도 맛있는 거 아니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젊어서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다는 왕할아버지. 처음엔 시골 생활에 적응을 못해 힘들기도 했답니다. 봄이야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20대가 제일 좋았지. 희망도 많았고 가마도간 옛날이야. 가물가물해. 지금은 이제 어르신 계절로 따지면 언젠가 같아요 인생. 지금은 저 가을이지. 왜 가을이에요? 이젠 다 여물 건 다 여물고 응? 완성이 돼야 되잖아. 아직. 이 봄이 가고 나면 꽃 심고 가꾸던 오늘이 또 그리워지겠죠. 할아버지 파전할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파전할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파전해 먹게 빨리 와. 얼른 빨리 오셔. 빨리. 파전 소리에 다들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파전하려고. 예, 지금 파전을 해. 빨리 와. 은퇴한 손맛 장인께서 오랜만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늙어서는 그게 최고예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같이 먹고 그러는 게 최고예요. 싱싱한 쪽파를 그대로 팬에 올리고 묽은 반죽을 살짝 끼얹은 다음 송송 썬 오징어 쌀과 조갯살을 듬뿍 올립니다. 마당 가득 고소한 파전 냄새가 진동을 하면 왕할아버지 손에는 어김없이 이게 들려있다죠. 넣고 우리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알아. 막걸리 딱 가져오잖아. 그래. 격식이 결식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나이도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지만 미래를 위하여.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친구로 삽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밥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지 뭐 별거예요. 어우. 좋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파전 한 입.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이 맛? 인생의 맛이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참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나이가 들면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져와요, 가져와. 그래도 여전히 농사도 집안일도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두 분. 겨우내 묵혀둔 이불을 꺼내 들었습니다. 9살 넘도록 사니까 이불을 딱 빤다고요? 만지지도 않던 거. 누가요? 이 할아버지. 집안일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다는 바깥 어르신. 살다 보니 이불 빨래를 다 해봅니다. 아버님 기운이 좋으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아이 기운이 좋지 뭐. 아이 힘들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4 돈이 다 갔어요. 더운 나라. 세월이 다 갔어요.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속절없이 세월만 흘렀습니다. 빨래를 제대로 이렇게 가루놀지 왜 이렇게 널었냐고. 아 시방 잘 널었는데 뭐 더 어떻게 잘 널어? 땅에다가 땅에다 쳐놔야 가루놀어야. 같이 사시니까 한 70년 됐지. 70년. 70년. 그 20살에 왔을까. 결혼한 지가 한 70년 됐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살지 옛날 사람들은 어른 앞에서 손 하나 못 만져보고 살았잖아. 그런 옛날. 이른 번에 봄이 오고 가는 동안 부부는 손이 먼저 늙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 6 키우느라 한시도 손 놀릴 틈이 없었기 때문이죠. 밥 잘 먹는 거 건강이지 뭐. 고기만 줘요. 아이들이 소만 그냥 혼자 두고 해주시고. 돼지족을 대파와 양파, 마늘을 넣고 푹 고아 탕을 끓이면 그날이 잔칫날이었다죠. 진하게 우려낸 국물은 국물대로 먹고 뼈에 붙은 살점만 발라내 수육으로 먹습니다. 간장 양념만 있으면은 한 끼가 거뜬해진다는군요. 안 먹는다니까요. 고기 안 좋아해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어? 근데 왜 만드셨어요? 아 있으니까 먹으라고 해줘. 그 젓갈이나 뭐 가져와야지. 젓가락 기다릴 새도 없이 자꾸 손이 갑니다. 맛있네. 야들야들하면서도 쫀득한 별미랍니다. 농사 짓는 데는 뭐 농기구 있잖아. 농기가 고장 나면은 이 연장이 있어야 고치는 거예요. 직접 다 고치세요? 내가 다 고치는 거지. 주인과 함께 나이든 낡은 연장들에는 고단했던 지난 시간이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논이 한 4,000평, 밭이 한 3,000평, 동산이 한 5,000평 되거든. 그걸 내가 혼자 다 한 거야. 또 그걸 다 혼자 산 거고. 원래가 우리 재산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야겠다. 이런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 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장이며 김치며 아직도 직접 담그신다는군요. 아 도시 애들도 집에서 담근 거에 맛있다는 거. 추운데 안에서 먹어야지. 네? 추운데 안에서 먹지 왜 여기서 자 먹고. 먹자. 고추장이 맛있다고. 짜요 짜. 아 맛있어. 된장보다 고추장이 더 맛있다니까. 자기는 좀 맛있. 다른 사람도 맛있나? 그런데 두 분 입맛은 영 다른가 보네요. 입맛 따라 다 다르죠. 다시마. 아니 저 좋아하는 사람 있고 고추장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식구가 그러니까 고추가 한 가지, 어디 두 가지 할 수는 없잖아. 된장은 못하지. 감자와 호박을 큼직하게 썰고 돼지고기 넣어 고추장찌개를 만듭니다. 입맛도 성격도 다른 두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한 세상 끓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일평생 이렇게 해서도 싸움한 일이 없거든. 야, 뭐 싸움 안 해서 그렇지 뭐. 싸움을 안 하니까 하루 이제 이래서 말 다투다가 시래 한 사람이 참으면은 거기서 나는 괜찮아져. 먹고 좀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그냥 그래. 말 안 하고 쫓아나가서 이러고. 이러다 보면 또 부르지. 미운 정, 고운 정 쌓인 그 세월이 고추장찌개처럼 맵지만 달달합니다. 안 됐으면 뭐 벌써 죽었겠지. 어머니 때문에 생수하시는. 그럼 서로 이렇게 도와가지면서 안에 화해 있게 사는 걸 그것이 생명의 연장이라고 봐요. 귀도 눈도 조금씩 어두워지고 기억은 자꾸 가뭇해집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기 쓰기. 역사지 역사. 이 일기장이 내가 생각이 여러 권 있어. 10년 동안 쓰니까 너는 10년 전에 것도 이거 듣으면은 이게 다 나와. 좋은 일, 나쁜 일, 뭐 참 안 써도 될 만한 일도 난 그걸 써야 해. 그거 나중에 내한테 참고가 되니까 그걸 써놔야 돼. 꼼꼼하게 기록된 지난 시간들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올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쉼없이 달려온 인생길. 여전히 멈추는 법을 모르고 사신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분. 이 동네 유명 인사랍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한동엽인데 뭐 저 아저씨가. 선생님 아버님하고 네. 동갑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1919년 생이라 그러지. 아니 아버지 뻘 되신다는데 야, 이 턱걸이를 걷더라게 하시네요. 우리라고는 또 해라. 거기서 또 아이고 이런. 난 100살이고 한 그 20년씩 차이 나는데. 아버님 몇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00살. 1920년생. 올해 나이로 100세시랍니다. 매일 아침 팔굽혀 펴기 100번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군요. 이야, 아이고. 근데
이거 하고 나서도 시험이 참는데 난 마찬가지야. 조금도 시험이 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건가? 뭔지 빼봐야지. 이거는 10kg짜리네. 10kg짜리. 걷기 대회에 참가해 끝까지 완주를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1등으로 들어왔어요. 걷기 젊은 사람 하는데도. 그래서 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냥 뭐 복수는 날 얻고선 얼마나 되겠는데요, 얻고서는.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드시길래 이렇게 건강하신 건가? 우선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신다고요. 각종 견과류를 습관처럼 드신답니다. 집에서 제일 딱딱한 거 옥수수 찌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딱딱한 거 달라 하셔요.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두 같은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견과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이 하나 있답니다. 제철 과일하고 견과류하고 섞어서 그냥 끓이면 그러면 책에 보니까 이게 피를 만드는데 가장 빠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몬드,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와 배, 바나나, 귤, 대추 등 과일을 골고루 썰어 넣은 다음 물을 조금만 붓고 압력솥에 끓입니다. 영양이 필요할 때 엄마가 특별히 또 만들어 주시고 이제 몸이 안 좋거나 할 때 자주 만드세요. 압력솥에 넣고 20-30분 정도 끓이면 과일과 견과류가 뭉근하게 어우러지는데요. 이댁 장수 음식이라는 견과 과일타입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드리니까 좋으세요? 아, 좋지. 아주 맛있고.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들지.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맛도 그만이랍니다. 맛있다. 이번엔 땅콩이네요. 직접 농사지은 땅콩을 잘 볶아 놓습니다. 볶은 땅콩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죽을 끓인다는데요. 입맛 없고 기운 없을 땐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고 하는군요. 일반 우리 메주콩 그걸로 옛날에 공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만큼 안 고소해요. 이번엔 비트, 당근 같은 뿌리 채소가 주인공입니다. 샐러드를 만들 거라는데요. 소스가 좀 특별하다는군요. 아몬드와 땅콩 여기에 두유를 넣고 두부 한 모를 툭툭 썰어 넣습니다. 단백질이 지금 있잖아. 여기도 단백질 있잖아. 여기도 단백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이제 또 비타민 C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이제 골고루 영양이 이제 골고루 되라. 그래서 뿌리 채소, 잎사귀 채소 이게 다 섞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넣고 갈아주면 영양 만점의 특제 소스가 만들어진답니다. 이 정도 정성이니 100세까지 건강하신 거겠죠. 덕분에 온 가족이 건강식을 챙겨 먹으니 그게 또 큰 복이랍니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들어올 때 뭐. 엄마 뭐 심으려고요? 깨 심으려고? 콩? 고생하십시오.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객지로 갔다가 한 30년 지나고
마음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왔죠 다시. 2년 전 고향 하동으로 돌아온 왕규식 씨. 엄마 가입시다. 뚫었다로 가입시다. 아이, 어. 뚫었다라. 엄마. 돌아가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동네 어른들이시랍니다. 어머니인데요. 친엄마 같은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커오는 거 다 보시고. 그러면서 푸들이 가져갔다. 아, 그 바구니에 담아오면 될 것 같아요. 마을에 저 엄마가 몇 분이 돼요? 동네 어른들이 다 엄마지. 아, 엄마지. 엄마는 엄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 두릅밭으로. 두릅밭으로. 근데 내는 이거 이래가 요 두릅만에 얼굴 해서 아래 영감 오시더만. 나무의 어린 새순을 먹는 드릅은 나물 중 으뜸으로 대접받는 귀한 나물입니다. 잘 자란 녀석들을 따기만 하면 되니 어른들 도움받을 게 뭔가 싶은데요. 아니 근데 이 영주산 전체, 이 산 전체가 뭐든지 좀 빨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감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산이 요 싸갖고 좀 의지도 되고. 응. 요당 하면은 오살이고. 뚜립 오살이야. 올기다. 아직 모든 게 서툰 초보 농사꾼에게 몸으로 배우고 터득한 어르신들의 경험이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50년 나물 캐며 다진 내공을 배우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제철에 소확한 나물이나 농산물들은 꾸러미라는 형태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낸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160, 170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엄마 어서 오소. 이달 꾸러미엔 매실청이 봄나물의 짝꿍입니다. 색깔 좋다. 굉장히 맑다 엄마. 나수는 따갖고 나수는 담아갖고 올해 3년차. 용돈부려 짭짤합니다. 짭짤해요. 여기서 악양에서 생산된 것만, 그리고 저희가 생산 과정을 아는 것만, 어머니들이 직접 하신 것만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 어른들도 동나라 바빠졌습니다. 농사며 음식이며 가르쳐줘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닌데요. 처음 나온 생고사리로 국을 끓이실 거랍니다. 됐어요. 3월 말 4월 초에 나오는 첩고사리는 너무 귀해서 이렇게 삶아서 말리지도 않고 삶아서 직접 바로 해 먹습니다. 여기서. 저거 지세 때 쓰잖아. 제사 때도 제일 쓰고 처음에 하는 거야. 조상님들에게도 드리고 우리도 이걸 이제 안 팔고 안 말리고 그냥 이 상태로 해서 드십니다. 들깨가루를 걸쭉하게 풀고 데친 생고사리를 넣어 한 소끔 끓입니다. 객지 생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끓었어. 어렸을 때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여기 와서 어머니들 만나고 듣고 하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또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가 어렸을 때 이랬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들으면 제 기억을 되찾는 느낌. 오래전 기억 속에 숨어 있는 맛이 어른들 손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김복선 씨도 동네 아들 덕분에 잊고 살았던 옛 기억들을 다시 추억하며 삽니다. 파릇파릇했던 그 시절이 어제처럼 생생하죠. 그러면 그 가시가 이렇게 온전히 찔러지기도 그 따는 재미로 얼굴이고 손이고 그만 나중에는 막 피가 나서 포도 못해. 그래도 그 갈고 댐도 싹 뜯어놓으면 요런 거 50배도 넘어. 그러면 옛날에는 그 볼 줄도 몰라. 재미가 있었어요? 싹 다 먹었어.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있으면 민강을 좋아하는데. 그 시절이 언제예요? 그 시절이 한 40대 돼서.
두릅이 흔하던 시절엔 홍합살 다져 넣고 전을 부쳐 먹곤 했답니다.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두릅은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산적, 잡채, 김치 등 쓰임새도 다양했다는데요. 홍합살 반죽옷을 입은 두릅전이 고소하게 구워지면 가시에 찔려도 아픈 줄 몰랐답니다. 한 마을에 한 50년 이상을 사시잖아요. 그래도 그 마을에 벗어나지 않고 그냥 굳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죠. 짧은 한철 허락된 봄날의 호사입니다. 젊은 일꾼들이 생기자 마을엔 사라졌던 방앗간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떡까지 만들게 될 줄 생각도 못했다죠. 여기 오기 전에는 엄두도 안 났죠. 해본 적이 없지. 기계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이 동네 어머니들 입맛이 있고 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입맛이 있는데 그 입맛은 엄마들만 아는 거죠. 우리는 몰라. 시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도 고맙네. 나는 짠해서 지금. 쑥과 쌀가루에 비우리며 설탕을 넣을지 말지 등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어른들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겠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어른들에게도 큰 자부심입니다. 김복선 어머니표 쑥썰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슬보슬한 식감에 향긋한 쑥향이 봄을 부릅니다. 우리 선생님 다 됐다. 이게 자 이건 안 생겨. 그거는 맛있을 것 같고 조금 싱거운데 그 이 옛날의 음식들을 먹는 거만 옛날에 야, 그쪽 가져. 어제 청년이 있어 내일의 노인은 다시 꿈을 꿉니다. 나한테 잘 가르쳐주면 내가 저기 우리 엄마 손자들 걔들 막 공기 잡아가 잘 가르칠게. 말은 오르면. 그렇지. 말은 오르면.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것. 네. 들고 계신 책이 이게 이제 눈 오는 저희가 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했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되게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라니 딴 할머니가 아니고 학생 할머니. 제가 인터뷰한 할머니. 친해져서 이제 우리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답니다. 14살 소녀와 84 할머니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할머니한테 건강하셨어요? 노인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재밌고 반가워. 네네. 누구나 한때는 빛나는 청춘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까요? 그 시간들은 또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 마을에 도서관이야, 도서관. 학생들이 도서관인 줄 알고 전부 와서 묻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여기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네요. 내가 만약 나이가 들면은 그냥 내 삶의 기억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저마다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참 신통하네요. 예, 제가 살아온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